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특임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문근식입니다. 저는 1981년에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고요. 해군생활 32년 중에 22년 정도를 잠수함 분야에 종사했어요.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는 이제 잠수함 전문가라고 약간 소문이 났어요. 약간 두 권의 책을 냈는데 그게 문근식의 잠수함 세계하고 왜 핵추진 잠수함인가 이걸 냈습니다. 군사력 순위 이런 거는 진짜 싸워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싸워보지 않고 그냥 지수 가지고 평가하는 게 제일 유명한 게 GFP, 미국의 사설 연구기관이에요. 인구 대비 병력이 얼마냐, 탱크는 몇 대 가지고 있냐, 뭐 기관 시설은 충분히 있느냐, GDP는 어느 정도냐, 뭐 이런 거 다 따져요. 전쟁 수행 능력이 어떠냐 이거예요. 거기서는 우리가 작년에 6위였는데 올해는 또 5위로 올라갔더라고. 그 정도에다가 이제 핵잠수함까지 하면 좀 더 쳐줘도 되겠죠. 거기서 평가는 핵무기는 다 빼고 하는 거예요. 핵무기를 집어넣으면은 군사력 평가가 안 돼요. 근데 핵잠수함은 핵무기는 아니니까 그걸 집어넣으면 우리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나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네 강대국은 불변해요. 1등부터 4등까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병력도 많고 인구도 많고 우리는 거기에 비면은 비교가 안 되는데 우리하고 매 순위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튀르키예, 일본, 영국,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인데 지수 하나만 대입을 다르게 하면 순위가 달라지는 거죠. 해군의 전략은 바다에서 오는 적은 바다에서 막아라. 그거예요. 임진왜란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잘 싸웠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무너지고 나서는 우리가 먹혔잖아요. 미국하고 한미연합 작전하고 동맹을 맺을 때 약속을 했어요. 미국에서 우리가 전쟁 나면 해공군은 도와줄게. 육군은 병력을 많이 실어올 수 없이 너희들이 하라. 이래가 육군이 많은 거예요. 북한은 핵만 아니면 미국 없이도 우리 압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국하고 일본은 아니잖아요. 미군이 있을 때는 그래도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 안 건드렸단 말이죠. 2006년도에 일본이 독도를 점령하려고 한번 했었어요. 굉장히 위기 상황을 갔는데 미국이 말려서 위기가 해소됐는데 만약에 미군이 떠나면은 서해는 중국이 완전히 자기 앞마당 같이 쓸 거고 이어도도 자기 땅이라 할 거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교과서에 독도가 자기 땅이라 하는데 그런 걸 볼 때는 독도나 이어도나는 미군이 떠날 경우는 분쟁 구역화 될 수 있다. 이런 걸 대비해서 우리 군사를 키우려면 해군이 커야죠. 세계 동맹을 맺은 국가가 평균 수명이 9년 6개월이에요. 근데 우린 7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지만은 트럼프가 말 안 들으면 미군 철수 안 하겠으니까 이런 걸 항상 머리에 집어넣고 해군을 키워야죠. 지금은 잠수함도 우리가 명품을 만들어냈고 원자로 같은 UAE 뭐 요르단에 수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사실 핵잠수함을 만들 기술력이 부족했어요. 잠수함 들어온 지 10년밖에 안 됐고 원자로는 우리가 만든 적이 없어요. 그때 왜 좌절됐느냐? IAEA에서 국제적 일제 사찰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북한이 2002년 NPT를 탈퇴했거든. 핵무기 만들려고. 그때 공교롭게도 우리가 비밀리에 0.1g의 우라늄을 농축을 실험을 한번 했었어요. 북한도 사찰하면서 우리도 사찰했기 때문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얼른 접어버렸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운명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때 추진했어도 굉장히 어려움이 봉착했을 거예요. 아무튼 노무현 정부 때 핵추진함을 만들려고 했던 거는 하도 일본에서 귀찮게 하고 뭐 독도 자기 땅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 놔두면 안 되겠네. 뭐라도 하나 비밀 무기가 있어야 되겠네. 핵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이래서 이제 추진했던 건데 IAEA는 미국이 움직이거든요. 핵사찰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접어버렸죠. 제가 해군에서 별명이 있다면 최초 가서 하고 잠수함 같은 것도 인수하고 그랬는데 이거 하나는 못했어요. 1년 정도 하다가 무산되는 바람에 내가 임무를 수행 못했다는데 어떤 죄책감도 있고 쉽게 말하면 좀 분이 안 풀렸죠. 그래서 전역하면서 이거는 다시 추진해야겠다 해서 제가 국방일부에 2년 동안 잠수함 얘기를 쭉 하면서 핵추진 잠수함이 왜 중요한가 그것도 썼고 기자들을 통해서 자료를 많이 배포하면서 교육을 시켰죠. 그래도 이게 붐업이 안 됐어요. 그런데 2016년 8월 24일 날 북한에서 SLBM을 쏴가지고 500km를 달리는 데 성공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SLBM을 바다에서 쏘니까 그 다음 해 2017년도에 북한이 막 핵무력 완성 선언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항공모함 3개 전단을 동원해서 북한을 폭파하겠다고 그랬어요. SLBM을 발사 성공한 게 기폭제가 됐어요. 그때부터 국민 여론이 움직인 거예요. 우리 핵잠수함 필요하구나. SLBM을 추적 감시할 수 있는 핵잠수함밖에 안 된다는 거 여론이 이제 팽배해진 거죠. 저는 잘 모르지만 비밀리에 아마 잘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미군이 확실히 지켜주겠다.
지금도 28,500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데 뭘 걱정해. 그리고 작년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하고 나서 켄터키함을 부산에 전개시켰잖아요. 며칠간. 거기에는 핵무기 싣고 있는 잠수함이라고. 핵무기 싣고 있는 잠수함은 다 일체 비밀이에요. 나갈 때도 모르고 들어올 때도 모르고 오로지 미국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핵전투사령관, 함장만 알아요. 그 정도로 비밀을 했는데 그걸 보여줬잖아요. 이 정도로 우리가 도와준다니까. 핵무기 만들지 마.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려면 그 전 단계 일본처럼 하라. 일본처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확보해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하고 못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이 요건을 갖추려면 첫째로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어요. 사오지 말고 자기가 농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 후 핵 연료를 재처리 시설이 있어야 돼. 플루토늄 탄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게 없어요. 우리는. 일본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핵은 제주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고 들여오지도 않겠다. 이게 비핵 3원칙인데 이렇게 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핵무기를 만들 시설을 다 가지고 있느냐. 1970년대 초부터 경제 수장들이 다 로비해가지고 미국을 설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미국하고 협력해가지고 확보해라. 일본은 우리가 싫어하지만 좋은 거는 따라가야 돼. 그 정도로 확보해놓고 유사시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핵 자각 능력이에요. 핵 잠재력. NPT라는 거는 강대국의 논리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기들은 만들어놓고 우리는 못 만들겠잖아요. 불평등 조약이잖아요. 그들이 주장하는 평화적 사용이라는 원대한 목표 때문에 우리가 그냥 동참하고 있는 거지. NPT 규정에도 우리가 위협을 느끼면 탈퇴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사안을 보고 우선순위를 변경해서 갈 수는 있죠. 그러나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한 그들을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자. 핵 자각 능력을 확보하자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리한테 비협조기거나 북한이 우리를 노골적으로 위협한다. 그럴 때는 국민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국민들이 만들자는데 왜 안 만들어요? 환경단체가 다 반대하는데 어떻게 미국, 영국, 강대국들은 다 핵잠수함 운용하냐고요. 그런 다 폐기해야죠.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의 원리는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원자로가 똑같아요. 얼마나 컴팩트하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배에 있는 장비들을 연동시키느냐. 그 다음에 차폐 기술 이런 것들이 고난도 기술인데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원자로도 폐기하는 절차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되고 현재 원자력 발전소를 운용하면서 방사능 피폭이 안 되게 하는 안전장치 이런 건 절차는 똑같다. 근데 핵무기는 무시무시한 무기이기 때문에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는 무기라. 그런데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핵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핵무기는 상호 확증 파괴 무기 그래요. 그러면 싸우겠어요? 그게 핵무기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핵무기를 몇 개 가지고 있느냐, 누가 많이 가지고 있나 이런 것들은 강대국의 상징이란 말이죠. 너 쏘면은 너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 이런 확증 파괴 무기라는 거. 핵무기를 못 쏘게 하는 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죠, 논리가. 미국의 정책이 결국에 보면은 자기 국익이에요. 국익이 첫 번째고 동맹은 그냥 세컨더리는 서드란 말이죠. 1990년도 이전에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한국에 배치돼 있었어요. 그때는 북한이 핵무기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전술핵을 다시 배치해달라. 안 해줘요. 그럼 자기들이 동의를 안 하는 거잖아요. 북한이 자꾸 미군 개입하지 마세요. 내가 남한을 침공하는데 무력 통일하겠다는데 개입하지 마세요. 개입하면 워싱턴을 공격할 거예요. 무기가 준비가 됐잖아요. 화성 18호 같은 경우는 15,000km 날릴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서울을 지켜주겠느냐. 그래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핵잠수함이 없이 지금까지 잘 지내왔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물속에 집어넣으면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만들었다는 동기부여가 된 거죠. 그 전에 우리는 기술 개발만 했고 미국에서도 북한이 저렇게 SLBM 만들어서 물속에 집어넣으면 워싱턴도 위협이 되고 우리도 위협이 되고 동맹이라는 나라 다 위협이 되니까 이제는 한국도 역할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북한의 SLBM을 억제하는 전력, 궁극적으로는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를 과거에 괴롭혔던 주변국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무기로 핵잠수함이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무기다 생각하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핵잠수함 관련해서 또 군사무기는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요즘 군사 매니아들이 수준이 높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지적할 사람도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자각 능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쓸만한 무기 체계 그 중에 하나가 가장 가성비 뛰어난 게 핵추진 잠수함이다.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가져온 건 다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 구독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